자, 아무튼 2차 방정식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풀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2차 방정식을 푸세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그때 알파와 베타를 각각 구하시오. 또는 2알파 더하기 3베타를 구하시오 같은 식으로 근을 직접 찾아내는 형태의 문제도 있을 거야. 그치?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을 푸시오다. 그치?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풀 때 너희들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줬어? 아니요. 근각예술 관계는 풀이 아니에요. 근각예술 관계는 알파, 베타를 각각 찾고자 하는 게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인수분해. 그리고 분해 법칙. 2차 방정식에서 분명히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했어. 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 하나 더 있었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직접 찾아줄 수도 있었어요. 맞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거 했었잖아. 맞죠? 네. 자,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너희들이 시험에 나오는 3차 방정식도 근을 직접 구해야만 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을 거야. 맞나요? 네.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수정리. 잠깐만. 3차 방정식이라 하지 말고 5차 방정식이라 하자. 3차, 4차 전가. 어떻게 해야?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아니에요. 인수분해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2차 방정식을 3차, 4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직접 찾아야만 하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너희들이 인수분해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인수분해 안에서 뭐 공식도 있고 공통 인수 묶어주는 방법도 있고 아까 유비가 말한 인수 정리도 있고 보기 차식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거 치유 한정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거지. 중간고사에서 역시 인수분해 했었잖아. 고차식의 인수분해. 맞죠? 네. 아무튼 그 방법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직접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근을 직접 찾아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더니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었다. 인수분해 했더니 그럼 어떤 근을 가져요? x는 1이라고 하는 실근과 뭐 구하려면 구하고 아니면 말고 서로 다른 허근을 갖습니다. 그렇지. 네. 허근 두 개를 갖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또는 실근의 개수, 근의 종류로 넘어가면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를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인수분해 하고 나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알았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았었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너희들한테 근을 직접 찾으라는 문제는 없어. 물론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를 주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 할 수는 있겠지. 맞지? 그건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는 문제니까. 알겠어? 근데 인수분해 해야만 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미적 1 너희들이 교육과정으로 치면 수학 2에서 배울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무조건 근을 직접 찾아내는 문제는 인수분해 해야만 해.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선생님 주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하나는 상반 방정식이거나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좀 독특한 방법. 그것도 결국 인수분해이긴 한데 아무튼 상반 방정식이거나 아니면은 근각계수의 관계와 같은 인수분해를 할 필요 없는 문제로 넘어가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알았어? 상반 방정식 좀 이따 나올 텐데. 대칭형 그런 게 정말 일단 문제 다루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아무튼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너희가 어떤 형태의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봤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만 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고차 방정식에서도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있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공식은 좀 이따가 1번 테마 1번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지금은 고차 방정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만 한번 얘기하자. 그럼 너희들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만 합니다라는 형태의 문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중간고사에서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시오 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또는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을 구하시오와 같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이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은 후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 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네. 그러면은 요번에 고차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각계수의 관계는 너희들이 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고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좀 이따 눈으로 확인을 할 건데 지금 미리 몇 개만 살펴보자. 예를 들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같은 걸 물어보는 거. 곱셈 공식이 분명히 있었잖아. 네. 맞죠? 그거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것들 전부 다 더하기. 오케이? 또는 이거 먼저 할 걸 그랬네. 삼승 더하기 삼승 더하기 삼승 맞나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 아 너희들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주기만 하면 끝이 나요. 알았죠? 네. 대신에 여기에서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냐면 서술형 문제에서 뭐를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지 말고 푸세요라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학교? 장경 평내가 그랬을까? 평고인가? 아무튼 평내 평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돼? 너희들이 그냥 인수분해 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 알았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근각계수의 관계 못 쓰면 당연히 알파 구해서 제곱하고 베타 구해서 제곱하고 감마 구해서 제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그때는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직접 찾아서 제곱 해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또 어떤 문제를 만났었냐면 근의 개수라던가 또는 근의 종류와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어떤 문제였지? 판별식. 그렇죠.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게 종류 얘기하는 거죠. 뭐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실근이 그게 개수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근의 개수라던가 또는 종류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는 뭔가 판별식을 이용을 해야만 하는데 3차 방정식에는 판별식이 있다 없다? 없다. 4차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끔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지. 3차 방정식에서 실근과 허근에 대한 얘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었어. 그거는 너희들이 판별식을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을 직접, 그렇지. 근을 직접 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내가 찾아가야 돼. 근을 찾는 문제니까 결국엔 무슨 문제? 인수분해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누구 있지? 혈내가. 축내? 신기하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누구? 혈내. 여기도 역시 혈내근에 대한 내용이고요. 3차 방정식의 혈내근의 문제에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내가 직접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혈내근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네. 이게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전반적인 내용이야. 어떤 흐름인지 알겠어? 이번 시험 자체가. 오케이? 그 중에서 이제 테마 1번은 뭐 얘기하는 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문제구나. 먼저 눈으로만 살펴보자. 1번 문제 봐봐요. 삼승 더하기 삼승 더하기 삼승을 구하래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이용해야만 한다는 건 너희들이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봐. 어떤 문제? 3번 문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다시 만드시오. 그럼 저게 세근이니까 저 녀석들의 합 구해야 되는 거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두 개씩 곱한 녀석들이 합.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을 다 더한 녀석 찾아야 돼. 누구? 요거 찾아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라는 거지. 마지막 세 개 다 곱해봐 뭐야?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오라는 얘기죠. 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한번 할 수 있겠죠? 좀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잠깐 넘어가고 6번 문제. 3차 방정식에서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2, 3 알파 베타 감마래요. 요것도 역시 곱셈 공식의 변형인 거 보니까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바로 와. 네. 오케이? 그렇게 풀리는 거야. 요 문제를 보고 너희들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겠다는 걸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알았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3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3번 문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갈까? 풀 수 있는 사람들은 푸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풀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지금 칠판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모르겠는 사람은 여기 칠판 한번 보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ax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입니다 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의 세 근을 뭐라고 부르죠?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그런다면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더하면 뭐가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항의 개수의 부호 반대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항의 부호 그대로.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항으로 가서 뭐 부호 반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너희들이 사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랑 똑같다. 얘를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하나씩 더한 녀석들과 두 개를 곱한 녀석들. 근데 여기는 근이 세 개다 보니까 두 개씩 곱하는 방법 자체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다 더하고 있는 거. 그럼 그 다음에는 얘는 세 근이다 보니까 어떻게 세 개를 다 곱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 개를 다 곱한 녀석이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랑 얘는 결국 어떻게 구했어요? 최고차의 개수분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똑같잖아. 그 다음에 얘는 하나씩 한 거는 그 다음 항, 두 개 곱한 거는 그 다음 항 넘어가듯이 얘도 하나씩 더한 것들은 그 다음 항, 그게 분자. 그리고 두 개씩 곱한 거는 그 다음 항이 분자. 그리고 세 개 곱한 거는 그 다음 항이 분자로 들어가 있는 거고. 부호는 어떻게 돼? 반대 그대로였지. 그래서 여기도 반대 그대로 반대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거는 요거 문제 풀이하고 나서 한 번 더 알려줄게. 다른 문제 풀려고 하면서. 자, 여기서 지금 개념 정리가 뭔가 본인이 스스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마지막 개념 정리니까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같이 써두세요. 물론 2차 방정식은 중간고사여서 지금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고차 방정식과 흐름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써두라고 하는 거. 자, 개념 정리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 테마 1 밑에 뭐 공간 좀 많고 또는 그 앞장에 커버 페이지 뒷면 여기 백지지 요런 데다가 그런 거 한 번씩 쭉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고 조금 더 문제 풀 시간 준 다음에 3번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풀이합시다. 맞아. 야, 나왔냐? 뭐라 공부공부랑 하고 있길래 어제 전체 회식이었는데 내가 너네들 수업하러 온다고 진구쌤도 내일 고3들 수업하러 온다고 우리가 더 놀자 하는 거를 또 말을 하고 집에 뭐 하고 노셨어요? 어? 뭐 하고 노셨어요? 뭐 하고 놀았냐고? 술 먹고 놀았죠. 저 소고기 드셨대요. 소고기에 돼지고기에 갈비에 초밥에 다 있었어. 물렁물렁하면서 올수 없죠. 술안 먹었어요? 숙제 안 먹다가 말았죠. 네. 이제 6장 먹다가 말았죠. 이제 이거 안부 문제는 숙제예요? 네, 정확합니다. 안 풀고 건너뛰는 문제들은 다 숙제예요. 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푸시겠다? 이번은 풀지 마. 이번은 내가 풀 거야. 네, 이번 어려워. 자, 그러면은 뭐 정리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은경이? 괜찮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3번 문제 풀려고 했었지. 3번 문제가 요 2차 방정식 부분은 지울게. 자, 너희들 중간고사, 역시 중간고사 때 너네가 이런 문제 만나봤을걸? x제곱 더하기 2x 더하 인수분해 안 되는 거잖아. 더하기 3은 0이에요. 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만들었다. 이런 문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풀어봤었잖아요. 맞죠? 어떻게 해요? 아, 얘네들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니까 결국에 이 부분의 합이 필요한 거고 곱이 필요한 거였어.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합이 뭐였죠? 알파 통분 바로 해버린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곱하면 알파 베타 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인 걸 알고 얘를 구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얼마야? 3분의 1.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를 합을 부호를 어떻게 해서? 반대로 가지고 오잖아, 개수로. 합을 가지고 부호를 반대로 해서 개수를 만들어 온단 말이야. 네. 그리고 곱은 그 개수, 그 값을 그대로 개수로 가지고 오지. 상수항의 개수로. 맞나요? 그럼 여기서도 너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한다면 다 분모가 1인 거니까 사라졌다 치자. 그러면 결국 세 근의 합을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은 2차의 개수가 되겠네. 두 개씩 곱한 녀석들을 부호 그대로 써주면 1차의 개수가 되고 뭐냐? 세 근의 곱을 어떻게 부호 반대로 해주면은 상수항이 되겠네. 똑같이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세 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라고 하니까 세 녀석들의 어떤 거? 한 개씩 그냥 더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필요한 거지.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세요? 통분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녀석.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도 역시 통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분자는 알파 베타 감마가 되거든. 맞니? 네. 그 다음에 누구? 세 개를 전부 다 곱한 녀석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이 되잖아. 맞지?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를 찾아올 수 있겠지.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가 x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2고요. 2차의 개수 부호 반대로 가지고 온 거.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1차의 개수 부호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이 녀석을 그렇지 부호 반대로 가져와야지. 맞나요? 네. 그럼 이 녀석 가지고 이제 뭘 구하러 가면 돼요? 쟤를 다시 구하러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 얘는요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걸 가지고 3차 방정식을 만들 때도 역시 이 녀석의 부호 반대로 가지고 오고 이 녀석의 부호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 녀석의 부호 반대로 가지고 오면 방정식을 만든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 만들고 뭔가 생각할 때 계산할 때 한두 개가 늘어난 거지 2차 방정식은 흐름이 완전히 똑같아. 알았죠? 생각에 대한 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저거 이렇게 2차 방정식 반대로 돌린 거에 똑같지 않아요? 개수가? 그죠? 조회도 너 그 지금 똑같이 했잖아. 근데 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떠올랐어. 그럼 부호 뒤집으면 맞지. 이상 저는 부호 별로 안 좋아해. 자, 아무튼 여기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몇 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4번 문제 풀어봐. 아니다, 2번 문제 풀어봐. 2번 문제 잠깐 고민해봐봐요. 분명히 내 풀이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좀 이따 같이 풀이를 하기는 할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4차 방정식의 근각 예수의 관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또는 나랑 수업 안 한 사람들은 4차 방정식을 안 듣는 경우가 좀 많을 거야. 학원생들은 보통 알려주는데 학교생들은 잘 안 알려줘.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근각 예수의 관계는 그냥 내가 알려는 드릴게요. 병수는 기억나니? 배웠어?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보자. 도훈이는 들었냐? 너도 이거 모를 텐데. 나랑 했나? 아, 그래. 자, 아무튼 그럼 모르는 사람 한번 같이 볼게요. 4차 방정식의 근각 예수의 관계는 있잖아. 방금 저거 내가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과정 설명했었지. 그 녀석과 완전히 똑같아. 그림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뭐냐면 세 근이 아니라 이제는 네 근이라고 부르겠지. 방정식이 1차면 1개, 2차면 2개, 3차면 3개, 4차면 4개, 5차면 5개거든. 그 중에 몇 개가 똑같아져서 막 2개로 1개로 보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아무튼 일단 네 근이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근에 하나씩 더한 녀석들이 있을 거고 두 개씩 더한 녀석이 있겠지. 근데 나는 보통 이제 설명할 때 여기 해놓고 점점점 하는데 뭐 굳이 한번 계속 구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방금 내가 구한 게 이거니까 요거 알파 감마, 요거 베타 델타, 그 다음 요거 알파 델타 하나 끝난다 그렇지? 자, 이거 다 더한 게 뭐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개씩 더한 곱한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델타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마지막 4개 전부 다 곱한 녀석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쟤랑 똑같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 완전 똑같고요. 분자는 그러면은 그 다음 거부터 B, C, D, E 순서로 가고 부호는 어떻게 돼? 반대 그대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요걸 보통 알려줘요. 왜? 이거 알고 있으면 객관식 문제에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리고 정확하게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에요. 없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알려주는 이유는 뭐야? 교육과정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걸 이용하는 문제 너무나도 많이 만들고 계시거든 본인들이. 교과서에서도 심지어 나오거든. 교과서에서도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다라고 설명을 하거든. 근데 4차 방정식은 대부분 안 알려주시지. 그럼 너희들은 이제 그럼 알려주지 않는 거를 왜 나는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알고 있을 때 객관식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데 서술형에서 얘는 아예 사용을 못해. 오케이? 그거 하나만 참고합시다. 알았나요? 그래서 아무튼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라서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그냥 알고 있는 상식 정도로만 이용하자. 알았죠? 오케이? 4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에서 서술형 문제에 나왔다. 그럼 근과 계수 관계 웬만하면 일단 쓰지 마요. 서술형이 있어.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역시 저것도 정리하실 분 정리하고 시간 조금만 더 준 다음에 몇 번 해야 되냐? 아까 2번 하나 풀어보자. 2번 참고로 어렵습니다. 너희들 지금 심심해서 그냥 궁금한 사람들은 요 내가 준 교재 제일 마지막 장에 답지가 한 2장에서 3장 정도 붙어 있는데 거기 한번 쭉 살펴봐. 거기 이제 어떤 학교 기출 문제였는지를 대충 써놨어. 몇 개의 문제들은. 거기 문제 보면은 외고, 국제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뭔가 생각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어. 오케이? 그 중에 괜찮은 문제들만 가지고 온 거지. 무작정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다 갖다 버렸으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기 되게 괜찮은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튼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쌤, 근데 좀 네. 뭐라고 쓰는 거예요? 뭐요? 아, 교육과정 왜? 바깥 네. 미안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왜? 어디예요? 뭐가? 비읍, 치읍, 영어? 비읍, 시읒, 요거? 나도 그래. 비읍, 치읍, 비읍, 시읒, 요거? 몰라? 방치요. 방치? 방찬이요. 방찬? 국제고는 모르겠어. 고양 국제고. 비읍 용이되고. 뭐냐? 이행 외고. 고양 외고. 국제고 있어? 뭐야? 고양이도 국제고 있어. 모르겠어.
경cung 이런 것도 있지 않냐? 근데 안 고프세요? 네, 저 방금 먹고 왔어요. 언제요? 어? 아니 학원 오기 직전에. 배고프다. 축하합니다. 일비에 컸어? 젤리는 배치고 그냥 그거 맛있나? 해보고 맛있고. 이거요. 이게 맛있어? 네. 이제 할거 안 짜겠다. 아니에요, 쌤. 이거 할거 맛있어. 이게 할 맛있어. 이거 사람 안 나고. 왜? 정리해야 돼. 호불호 있겠지. 2개 사지 마, 2개. 아이, 쌤. 둘다 무료 개성인데. 컬리. 너무 비싸. 아니 비싼 게 둘째 치고 너무 너희들이 빨리 처먹어. 요건 안 하네. 안 할 수가 없어. 무슨 4봉지 사놨는데 3일 만에 사라지냐. 토, 일, 월요일에 끝났지? 아, 근데 두 봉지 다 앨범이에요. 쌤, 토요일이면 앨범 아니에요? 맞아요. 걔는 2도. 금요일날 갖다 날 쓸 수도 있는데 금요일날은 2학년들이라 몇 개 안 먹으니까 거의 뭐 토요일부터 시작된 거지. 이동 그치. 혜림쌤한테 열심히 갖다 드리겠지. 남의 걸로 생생내기지. 로맨티스트야. 자, 그러면 정리 다 되신 분들 그리고 문제 풀어본 사람들 2번 잘 안 풀릴 거예요. 2번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역시 이것도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볼 거냐면 중간고사 때 문제 한번 떠올려 보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니 이게 되게 자주 보는 문제야. 자, 얘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근거계 설명이 써야 되는 거 바로 알죠. 네. 근데 이런 문제 말고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났었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플러스 4분의 1는 얼마니? 라는 문제를 만났었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저 알파 넣어서 그렇지. 너희가 여기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랑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라는 거 외에도 있단 말이야. 네. 어떤 거? 근이다 보니까 그렇지.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이 뭔데요? 넣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즉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4가 0이지. 베타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4에다가 알파를 하나 더 더했다고 해서 앞에 게 뭐가 되냐면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뒤에 것도 뭐예요? 베타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그렇지. 그냥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런 식의 문제도 만났었어 중간고사 때. 그러면 이제 얘도 뭔가 좀 비슷하지 않냐? 네. 뭔가 네. 너희들이 색은 알파 베타 값만 넣었을 때 어차피 똑같아지니까 알파라는 거 하나만 넣고 식을 좀 정리하려고 가봐. 근데 뭔가 느낌은 비슷했는데 해봤더니 이상해. 네. 그렇지? 뭐가? 개수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 차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럼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로 묶으려고 표현해봐. 또는 나누려고 해봐. 그러면 1, 2, 3, 4를 1, 1로 나눠. 어떻게 돼? 1.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제곱 알파 더하기 1을 알파 3승 더하기 2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4로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 알파 3승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나누기 아니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4가 되지. 얘를 한 번 더 1로 나눠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빼면 알파 더하기 3. 즉 여기에서 너희들이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식이 뭘로 바뀌었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알파 더하기 3을 더하면 0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고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야. 그럼 뭐 하면 돼? 넘기면 되잖아. 오케이? 얘네들 먼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그리고 알파 플러스 1을 나누니까 요거지. 이제 너희들은 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더하기 3 오케이? 그리고 또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분의 베타 더하기 3 또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분의 감마 플러스 3의 곱들로 만들어졌어.
마이너스 3개니까 그냥 앞에 하나만 쓰면 끝나죠. 자,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과정에 집중을 하지 마. 요거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과정이 사실 중요해요. 요건 잘 보세요. 요거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줄 거냐면 분모만 따로 있더라도 분자만 따로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자주 만난다. 잘 기억해둬. 얘를 앞에 마이너스 무시하고 분모끼리만 그냥 쭉 써보자.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을 다 곱했어요. 이 녀석을 구하라는 문제는 너희들이 자주 만나. 오케이? 요거 구하는 것까지는 자주 만나. 그럼 너희들은 지금 얘의 세 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구할래? 로 저거 전개하고. 전개. 첫 번째 방법은 전개겠지. 네. 전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전개할 때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거 나올 거거든. 그게 제일 기본 풀인데 너희들이 조금만 생각만 한번 바꿔봐. 자, 마이너스 1을 3번 곱해봐. 얘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얘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얘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걸 왜 구했냐면 지금 저 방정식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지니까 인수분 해주면 뭐가 나오는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이잖아. 알았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전환을 시켜달라는 형태의 문제들이 주로 많이 있는 거야. 요 교재에. 오케이? 그러면 분모에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서 분자에도 똑같이 어떻게?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감마가 나온단 말이야. 앞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오케이? 그럼 분모를 어떻게 계산을 해올 거냐고?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그럼 분자는요? 마이너스 3을 넣기만 하면 답이야. 마이너스 27 플러스 2고 18 마이너스 9 더하기 4.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달라. 마지막 요 과정, 요거 때문에 이 문제 풀어보라는 거야.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나요? 그래서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도 되는 문제지만 하지 않고 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오케이? 이런 형태의 문제 자주 만난다. 여기 교재에만, 이 교재에만 한 3문제, 4문제쯤 들어가 있어요. 알았어요? 잘 기억해둬.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좀 길었다,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테마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테마, 찍어달라고? 한번 써볼게요. 필기하느라 막 풀이를 못 듣는 것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은영이처럼 찍어가도 돼. 찍어가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동영상 다시 보면서 그거 보면서 필기하려고 하고 그냥 지금 집중해서 뭐 들어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대신 집에 가서 꼭 필기하거나 꼭 정리해야 된다. 알았죠? 나 안 나왔지? 배고파? 자, 이번 테마가 뭐냐면 고차방정식의 근, 심층, 분석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7번 문제 봐봐요. 오기, 기역, 니은, 디귿을 보면은 좀만 넣을까? 네. 알았어. 아, 더워. 아무튼 방금 이번처럼 너네가 자주 접하지 못했던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만날 거야. 알았지? 그 말만 하고 오늘만 한 4번 하는 거야. 모의고사 했어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만나고 여기서 이게 이제 너희들이 뭐 학교에서 나오는 몇몇 문제들이 이렇게 발상 한 번만 싹 전환하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들이 많거든. 특히 도형의 방정식 넘어가 보면 내가 아예 다르게 푸는 것들이 좀 많을걸? 너희들이 그걸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어. 너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만. 이라는 거. 근데 이따가 앨범
조용한 애들 좋아요? 이따가 모의고사 때는 모의고사 때는 동윤이랑 종욱이랑 병수랑 은경이는 봐서 은경이 맞지? 이름 내가 안 헷갈린 거지? 은경이 맞네. 아무튼 하나 둘 셋 네 명은 봐서 너희들은 이제 모의고사 때는 집에 가도 돼. 종욱이는 미리 종욱이 먼저 왔구나. 아무튼 모의고사 대비를 들을 사람들은 듣고 아니면 가도 돼. 오케이? 너희들은 지금은 특히 동윤이랑 뭐 종욱이나 아무튼 지금은 모의고사보다는 사실 조금 내신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네 입장. 그리고 은경이랑 병수는 지금 신입생이라 가지고 너무 오래 남겨두자니 우리가 이 학원 겁나 빡센 것 같아 이럴까봐 내가 무서워. 아무튼 모의고사는 듣지 말고 자유. 모의고사는 내가 보낸 이유가 중간고사 때 파트랑 지금 나랑 안 배운 경우가 좀 많잖아.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면 나가서 풀어보고 설명도 듣고 아니면은 뭐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건 자유. 맞죠? 여기서 L반 애들 4명 다 올 거고 그리고 안 좋아요? 구리 애도 하나 올 거고 구리. 하나 둘 셋 넷 그냥 한 자리 더 앉히고 만약에 한두 명 간다 치면은 딱 맞겠네. 네. 꽉 차겠네. 구리는 몇 명이에요? 우리 한 명. 와보고. 여자예요? 응. 한 명이에요? 응. 한 명 보고? 보고? 뭐지? 왜 나대? 자, 테마 2번 들어갈게요. 테마 2번은 뭐냐면 지금 뭐 테마 이름은 고차 방정식의 근, 심층, 분석 나와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근의 개수, 근의 종류에 대한 얘기야. 자, 7번 봐봐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봐봐. 중근을 갖는다, 서로 가는 실근을 갖는다, 두 개의 양의 실근. 전부 다 뭐야? 근의 종류 또는 실근 혹은 근의 종류 또는 개수에 대한 얘기다, 그치? 맞나요? 8번 봐봐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세요. 에 대한 얘기잖아. 9번은 물론 허근 하나만 가지고 다루고 있어서 조금 혈내는 냄새가 난다, 그치? 오메가 냄새가 좀 난다, 그치? 그리고 10번은 뭐예요? 중근을 가질 때. 이런 형태의 문제들. 오케이? 여기서 너희들은 10번 그리고 7번 문제에다 별표 쳐놓고 10번은 좀 이따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고 7번 문제 하나만 풀어줄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다? 근의 개수, 근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 별씩을 쓰고 싶은데 고쳐라서 쓸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근을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돼. 뭘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치, 형주야? 네. 자, 그러면은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의 3승 플러스 3k-2의 x 플러스 3k-1은 0입니다. 얘는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 문자 보고. 어떻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니까 중근을 갖는다, 세 실근을 갖는다에 대한 얘기인 거 보니까 분명히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돼. 네. 근데 K라는 이 미지수가 있어서 인수분해를 못합니다가 아니라 K가 하나면 못하는 게 맞아. 근데 K가 두 개나 등장을 했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에 아까 유비 말한 것처럼 오케이 인수 정리를 쓸 건데 요 문자들부터 먼저 날릴 수 있는 x 값을 떠올려서 얘는 3k 얘도 3k 그럼 하나는 빼줘야 사라지겠지.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줬을 때 숫자들도 사라지는지 한번 보자.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되는 거 0 되는 거 확인을 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 전부 다 뭘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쓸 수 있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1 내려오고 2개 곱하면 마1 더하면 마1 곱하면 1 더하면 3k 마1 곱하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니까 오케이 0 되는 거 같거든. 맞니?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다? 일단 인수분해 한 번 했잖아.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은 0.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렇지? k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합시다? 기억, 니은, 디귿을 풀러갈 건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처럼 기억 뭐예요? 12분의 5일 때 그럼 12분의 5를 딱 대입해서 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 중근이니 세근이니 뭘 갖니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럼 일단 너희들이 중근을 갖는 경우부터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근데 너희들이 판별식을 가지고 중근을 갖는 경우 확인을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몇 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중근을 가질 거니까 너희들은 자동으로 오케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되겠군 하면서
판별식을 구해보니까 1-12k 플러스 4가 0이에요. 따라서 k는 얼마입니다? 12분의 5입니다. 오케이, 기억은 참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만약에 중근을 구하기 위한 k를 찾으세요. 원래 중근을 갖기 위한 k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이 문제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앞에 거랑. 그렇지. 3차 방정식에서의 중근은 있잖아. 3중근 말고 3중근은 미적분 원에서 는 내용이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맨날 도드립해요. 자, 뭐예요? 요 두 개의 근이 같아질 때 중근이라고도 하지만 네. 이 두 개의 근이 같아질 때도 중근이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 지금 내가 찾은 건 뭐예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 두 개가 같습니다 라는 거 하나만 풀고 있지. 여기서의 실근인 마이너스 1과 얘가 같아진다라는 거 아직 안 풀었단 말이야. 여기서는 분명히 서로 다른 근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가? 얘랑 하나가 같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거 하나를 더 풀어줘야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여기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경우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3k 마이너스 1. 그게 뭐입니다? 0입니다. 따라서 k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참 맞다, 그치? 그럼 니은은 자동으로 탈락. 오케이? 기억은 디귿은 왜? 니은은 왜 틀렸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때는 중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니은이랑 연결지어서 하나만 더 풀어줄게. 뭐냐면 저런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를 한번 풀어보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k 마이너스 1. 이 0입니다.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일단 양수고. 네.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아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려면 일단은 이 1차 방정식이 1-12k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먼저 가져줘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k는 어때요? 작네. 12분의 5보다 작아지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누구 하나 추가돼야 된다고 아까 여기서 계산했던 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가 끝이 아니라 얘랑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2분의 여기 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라고 풀어주는 거지. 알았나요? 그래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됩니다. 우리 지금 뒤에 것만 다르다라고 하고 끝냈잖아. 그럼 안 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k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다가 나와야 돼. 그럼 니은을 이제 따로따로 풀었다면 이제 틀릴 수도 있겠지. 오케이? 두 개 같이 기억해 두세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는 경우나 서로 다른 세심을 가는 경우에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자,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뭐 딱히 할 건 없는데 10번 문제는 한번 풀어봐. 참고로 9번 문제는 오메가랑 좀 유사하긴 한데 오메가 아니야. 오메가 안 배운 사람들도 풀 수 있다. 맞지? 왜? 아니 왜 줬다 말았어? 눈치 줬어요. 아니 눈치 준게 아니라 뭐 하면 되게 열심히 줬는데 감동이 났어. 선생님은 안 할래요.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도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지금 너희가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서 필기 한다고 좀 늦어지는 거 가지고 지금 이 교시 할 때는 뭘 안 해요? 필기 열심히 해요. 그럴까요? 필기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영수가. 영주라고? 영수요. 영수라고? 너 왜 가만히 있는 애 10이냐?
방금 내가 푼 거랑 똑같다 그치? 네. 그래서 일부러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보라. 중간을 갖는 경우 한번 풀어보라고 해서 한 거라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 어렵잖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자. 해볼게요. 아니지. 틀렸어요. 아 잘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 번만 더 풀어보자. 얘가 중근을 가지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얘가 우리가 간편하게 중근을 갖는 경우를 네. 요 뒤에 있는 근 두 개가 같아진 경우 먼저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근 두 개가 같습니다. 즉 뭐예요? 판별식이 자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8a인데 얘가 0이 되세요. 따라서 a가 얼마? 0이 되거나 또는 8입니다. 해서 답을 8로 쓴 사람 손 없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 여기 있는 근이랑 얘가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1이라고 하는 근을 여기다 넣었을 때 1 빼기 a 더하기 2a인데 그게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a는 얼마? 마 1. 그럼 요거 더하니까 답은 7 아니냐? 7. 뭐야 뺄셈 잘못했어? 그대로 아까 뺨을 있었어. 아까 차라리 손을 들었으면 실수한 건가 그냥 머리를 박으려고 했는데 덧셈을 실수한 거는 뺨을 맞아야지. 없지 그냥. 아니, 자 조용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너희가 이제 켤레근 아까 켤레근을 내가 한 번 더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중간고사 때 2차 방정식 하면서 켤레근에 대해서 정리했던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랑 켤레근 처음 얘기하는 애들은 정리 한 번만 하고 켤레근 문제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이건 3차 방정식이건 풀이 방식이 완전히 똑같아. 시작도 똑같고 마지막에 하나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일 뿐. 자 뭐냐면 일단 너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뭐 2차가 됐건 이거 보지 마. 2차가 됐건 3차가 됐건 너희가 만약에 한 근이 뭐라고 했다? 오메가 켤레근인데 아니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이 풀이는 두 가지로 흘러가죠. 네. 어떻게 두 가지로? 그렇지. 그러니까 대입하거나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개수가 그렇지. 실수인 경우. 미쳤네. 아니구나. 그 유리. 그렇지. 자 지금은 무리근이 주어졌어. 네네. 무리수인 근이 주어졌을 때 너희들이 개수가 유리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개수가 유리수라면 어떻게 하면 돼? 다른 근으로서 누구를 갖고 있습니다. B-. 그렇죠. 켤레근을 갖습니다. 써주면 돼. 네. 그럼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왜? 켤레근을 못 쓰는 상황에서 그냥 근을 하나 주는 거야. 맞죠? 네. 너희들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가 0입니다라고 했을 때 x에다가 예를 들어서 2라는 근이 하나의 근입니다 라고 줬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대입해서 k 찾잖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냥 켤레근처럼 보이게 페이크 주고 있는 거. 1분.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하세요?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저 근을 그냥 대입해서 풀어주세요. 알았니?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한 근이 얘가 아니라 p 플러스 q i라고 하면서 허근이 주어졌다면 개수가 실수인지를 판단을 할 거고 네.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다른 근으로서 p 마이너스 qi 그렇지. 뭐예요? 켤레근을 가집니다. 그럼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대입하라. 똑같이 대입해서 푸세요. 알았어요? 네.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알았니?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는 2차 방정식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만 내가 너희들한테 풀어줄게요. 누구? 16번. 절대 쉬운 문제죠? 자, 16번. x 삼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4차 방정식에서 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줬네. 네. 맞니? 그럼 너희들은 다시 문제를 보러 가야지. 혹시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니? 네. 있지. 그러면 다른 근으로서 누구를 가집니다? 1 마이너스 루트 3을 가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렇지.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는 거지. 네. 근각에서.
그렇지. 근각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두근의 합 얼마예요? 2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두근의 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는요. 그럼 여기다가 뭐 하나만 곱하면 3차식이 되는데 x에 대한 1차식. 그치? 네.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이 x 3승을 시작한 거 보니까 얘는 x여야 하고, 그렇지? 그리고 2차의 개수가 x 제곱인 걸 보니까 요 두 개를 곱하고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두 개를 더했을 때 x 제곱이 되어야 하니까 얘가 3이에요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전개해주면 a 나오고 전개해주면 b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알았어요? 네. 오케이. 네. 네. 1 플러스 루트 3 대입해가지고 10 하나 만들고 1 마이너스 루트 3에서 10 하나 만들고 연립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씩 대입해서 연립하면 안 돼요? 그리고 힘들잖아. 귀찮잖아.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도 쉽다고? 생각이 쉬운 거지 계산이 쉬운 게 아닐걸?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가 연립이라고 하는 거 좋아하지 마. 굉장히 귀찮은 계산이야 연립은. 연립 안 하려고 원방 직방에서 원방 직방의 위치 관계를 D와 R 비교해서 풀 거야. 연립 안 하려고. 오케이? 연립은 굉장히 귀찮은 계산 중 하나예요. 연립은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연립 안 할 수 있으면 연립 안 하세요. 알았죠? 물론 이제 생각하기는 간단한 게 맞지. 너무나도 쉬워 보이거든. 알았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1 더하기 1 루트 3 삼승해야 돼. 삼승. 너무 괜찮냐? 자,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풀어주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17번 풀어보세요. 바로 보자마자 의문이 들 거예요. 와. 개수가 유리수라고 줘놓고 혈내근을 쓸라 했더니 루트랑 i를 섞어놓은 분이 나왔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루트 쪽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리수는 실수이기도 해요. 저 개수가 실수라고 주어진 거 이기도 해요. 뭐 그런데 뭐야 이씨. 아.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면 해봐. 진짜 나오기도 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면 그 방법을 한번 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가능성이 있고. 알았지? 해봐. 나도 이거 한번 풀어봤다가 두 번 다시 풀었을 때 풀이가 바뀌었거든. 그럼 나랑 전원쌤도 이 문제는 풀이가 다르고. 요 문제 풀고 장난칠게요. 네. 요거 한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네. 요거밖에 못 구해요. 아니죠? 자, 여기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개수가 유리수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건 개수가 실수라고 주어졌다고 생각해도 되지. 그치? 그 말은 루트를 부호 바꿔도 되고 또는 i를 부호 바꿔도 돼. 근데 너네가 i랑 친해? 루트랑 친해? 루트. 그나마 루트랑 친하지? 네. 그러면은 누구의 부호를 바꿔야겠어? I. i의 부호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럼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먼저 만들어봐. x제곱 두근의 합.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쓰면 아니다, 그렇죠? x다, 그렇지? 두 개 곱. 3 플러스 1. 자, 요런 2차 방정식 만들었어. 여기다 뭘 곱할 거야? 2차식을 곱해서 4차 방정식 만들 거야, 그렇지? 네. 근데 개수가 유리수가 되려고 생각을 해봐.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잖아요. 가운데가 플러스로. 합차. 아. 이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ABCD는 정리하면 답 나와요. 이게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8년 전쯤에? 아니다. 8년 넘어가 있다 내가. 한 4년 전쯤.
내가 학원 들어가려고 내가 이제 아니지 학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라 누구 가르치려고 공부했던 그때였거든. 한 4, 5년 전쯤이었거든. 그때 이제 이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아무튼 그대로 봤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처음에 내가 얘기한 그거 이거 I 부호 또는 루트 부호 바꾸면 될 것 같은데에서 바꿔본 사람 내가 해보라고 했잖아. 일단 바꿔봤었어? 그리고 2000원씩 만들어 봤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중이었냐? 하면 돼. 나이도 바꿔서 참 좋아했어요. 그랬구나. 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오메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메가도 역시 내가 오메가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오메가 문제는 내가 안 풀어줄 거야. 알았지? 방향만 잡아주고 마무리할 거예요, 오메가는. 아무튼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우리 45분에 시작하지. 알았지? 아무튼 요 놈의 한 허근에 대한 얘기예요 라는 걸 보고 너희들 오메가이다, 오메가 문제다라는 걸 알아와야 돼. 하나 더, 얘가 이항돼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나오는 누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 여기선 실은 나오니까 누구? 요 녀석에서 허근이 나옵니다 라는 것도 역시 오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불렀을 때 그럼 오메가 문제들은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 막 외우라고 하지.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대부분 외우라고 하는데 나도 외우라고는 해. 근데 공식을 그 모든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는 거는 마치 너희들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쭈르륵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진짜 암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가면서 그 만드는 방법들을 알고 있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야. 값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 헷갈린다 그랬어. 알겠어요? 네. 마성이었나 심성이었나 거기다 학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다며. 그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알지? 평내였나? 아니야. 자, 그래서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식은 반드시 너희들이 문제 풀 때 항상 찾아놓고 풀어야 되는데 어떤 공식이 먼저 두 개가 나오냐면 허근이다 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래서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면 오메가 3승은 1입니다. 성립하고요.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요 두 가지를 찾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알았니? 다음 세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죠? 세 번째 거 여기 중앙사 네? 뭐였지? 세 번째가? 이거요? 네 중앙사 쳐서 까먹었나? 힌트 같은 소리 하고 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 그놈의 켤레가 될 거야. 왜?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니까요. 오케이? 그럼 켤레근을 갖는데 3번에서 나오는 거는 그 두 개 근이 뭐예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근으로 넘어갔을 때 나오는 것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 알았어? 그게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1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나요? 네. 그 다음 4번 네 번째 공식은 뭐냐면 네 번째부터는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꼭 기억해야 된다. 네 번째는 두 번째 식을 어떻게 해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 녀석은 오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오메가 분의 1이 될 거고 요 녀석은 1이 되면서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네. 오케이? 그 다음 다섯 번째 공식은 뭐냐면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살짝 섞은 건데 일단 세 번째 식에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 앞으로 요거 좀 나랑 수업하는 학생들은 좀 잘 기억했으면 하는데 두 수를 곱해서 1이에요. 그럼 그 둘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역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의 켤레가 오메가의 역수야. 둘은 역수 관계에 있거든요. 오케이? 그걸 이용할 거고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 곱하기 오메가가 1입니다 라고 해도 되지. 3승을 두 개 한 개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제곱이 뭐가 되는데? 오메가 분의 1이 되지. 근데 그 오메가 분의 1이 뭐라고?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입니다. 요게 다섯 번째 공식이에요.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럼 너희들은 요거 값을 하나하나 기억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등장했는지를 눈으로써 익혀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각각 용도까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녀석은 차수 떨어뜨리는데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 10승 나왔어. 3승 넘어가는 녀석들, 3승 이상의 녀석들은 전부 다 차수를 일단 얘를 이용해서 내려주세요. 알았어요? 두 번째, 차수를 내렸다면 이제 값들을 간단하게 고쳐줄 거야. 간략하게 간단하게 고쳐주는 과정에서 두 번째 식이 쓰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차수를 내렸더니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가 나왔어. 얼마? 네. 1 더하기 오메가. 네요. 아. 3개 끊으면 0이고요. 3개 끊으면 0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고칠 때 쓴다고. 알았나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넘어가고 얘는 누가 봐도 근각계수 관계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이 제곱 이런 거 물어볼 때 쓰이겠지? 오케이? 또는 3승 더하기 3승 같은 거 물어볼 때 쓰이겠지? 3승은 공식 쓰면 되구나. 2승, 2승 이런 거 물어볼 때 쓰이는 거 알겠죠? 또는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 같은 거 구하라고 할 때 이거 써야 되는 거 알겠지? 그렇지? 자, 그럼 네 번째 거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좀 다른 식을 간단하게 고치는 게 쓰여요. 어떤 형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같은 거. 그때 쓰이는 거죠.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요런 거 물어봤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하고 오메가 플러스 1.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볼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이 제곱은 아까 이거 쓰라고 했었지? 그럼 이번에는 요걸 물어봤어.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저 오메가 제곱을 요거 오메가를 오메가 바에 대한 식으로 고치는 경우 또는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고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데 2 오메가 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답은 0 이런 데 쓰이는 거야. 오케이? 네. 오메가를 오메가 바로 고쳐야지 뭔가 개선이 가능해지잖아. 그래서 고쳤더니 사라지는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 알았나요? 얘네들을 못 쓰는 경우 그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실제 이제 문제를 만났어. 예를 들어서 몇 번이야? 20번 문제 같은 걸 만났어. 또는 21번 같은 문제를 만났어. 너희들은 오메가라는 문자를 보고 아 이거 오메가 문제야 하는 게 아니라 21번에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 20번에 x3승 는 1의 한 허근 오케이? 그걸 보고 오메가 문제라는 걸 캐치해서 거기에서 뭐 그 문제 풀 때 이 1, 2, 3, 4, 5를 그때 유도해가지고 풀어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번은 일단 차수부터 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어? 네. 자, 그럼 오메가 문제 그리고 오메가 친구 문제들은 너희들이 직접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어요? 여기서 너희들 하나는 내가 풀 건데 23번은 풀 거고 23번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만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 다 자주 만나는데 특히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24번 두 개만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23번, 4번 그리고 23번은 지금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풀면 될까요? 3번이요? 네, 23번이요. 뭔가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7번부터 같이 얘기하자. 자, 23번 봅시다. 너희들 지금 뭐 오메가에 대한 얘기 나오기는 했어. 뭐 x 3승 더하기 1은 0. 얘랑 조금 다른 식이다, 그치? 얘가 오메가 친구. 아무튼 그때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게 오메가 마이너스 1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의 바. 그리고 분모에는 2 오메가 더하기 3과 뒤에 뭐 있어? 2 오메가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놈의 바. 자, 너희들이 이 상태에서 뭔가 계산을 할 수 없어서 누구부터? 얘네들부터 간단하게 고쳐놓고 나서 뭔가 계산할 건데 얘네들 어떻게 고칠까에 대한 얘기. 어떻게 고칠까요? 오메가가 볼까? 오메가만. 오메가 발을 오메가로 바꿔요. 이 오메가, 이 켤레라는 표시가 오메가 마이너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거부터 풀자는 얘기인데. 아, 오, 뭔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오메가가 마이너스 뒤에 것만 불러봐 얘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땡.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땡. 혈내는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도 틀렸지.
오메가 바는 오메가 바로 써야지. 아. 근데 마이너스 1은 실수니까 그냥 따로 빼세요. 오케이? 아. 그 다음 밑에 것도 2 오메가 바 그리고 3은 따로 빼세요. 이거에 대한 얘기 너희들 언제 중간고사에서 복소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배웠던 복소수의 기본 성질 중 하나잖아. 정확하게 켤레 복소수의 성질. 오케이? 켤레 복소수에서 너희들이 어떤 거 배웠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는 알파바 더하기 베타 바예요라고 배웠지. 그거잖아. 오메가 바 빼기 1의 바. 근데 1은 바. 켤레를 구해봤자 1이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있었어? 오메가 곱하기 베타의 바는 오메가 바 곱하기 베타 바. 했었지. 요거 바를 따로 쓸 때 이렇게 쪼개지지? 맞지? 근데 3은 바. 켤레를 구해봤자 3이고 2오메가는 2바 곱하기 오메가 바로 바꿀 건데 2도 켤레를 해봤자 2란 말이야. 오케이? 자, 요거 23번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필기해두고 그 이화 과정은 너희들이 직접 한번 집에서 풀어보세요. 네. 알았죠? 네? 근데 네. 오메가 바를 켤레로 했을 때 네. 똑같이 나오던데. 뭐가요? 똑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오메가를 오메가 바로 켤레를 바꿨을 때 당연한데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같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메가 문제에서. 오메가는 오메가고 오메가 바는 오메가 바고. 야, 근데 똑같이 오메가 바가 오메가 바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어. 켤레로 그러니까 바꿔도 되네. 아니 뭔 소리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놈의 켤레를 구할 때 오메가의 켤레 빼기 1의 켤레로 쪼개줄 수 있잖아요. 이거. 쪼개서 앞에 거는 그냥 가만히 냅둔 거고 뒤에 것만 일 거라고. 켤레로 바꿨다니. 얘가 켤레를 바꾸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켤레로 바뀌어 있는 거야. 뭔 소리야? 그러지? 이해가 안 돼. 뭐가요? 그냥 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민상아. 어디가? 아니 그냥 다음에 물어볼게. 아니 다음에 언제? 시험 끝나고? 아니요. 쉬는 시간. 알았어. 꼭 물어봐. 그 다음 테마 4번으로 넘어갑니다. 상반 방정식. 왜? 떼가지고. 어? 예? 나 되게 싫어하는 게 그건데 먹을 때 쫙쫙쫙 소리 내는 거. 저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소리 내냐? 나 왜 이렇게 덥지? 얼굴 빨갛지 않냐? 요즘 무서워요. 갱경기 이 미친 사람들 진짜. 종준쌤을 빙의한다. 야이 망하려나. 어떤 쌤이야? 종준쌤 그런 쌤 살려주세요. 수박쌤 니나 야이 망하려나. 됐다. 상반 방정식. 자, 상반 방정식은 너네가 풀이가 너무나도 일정하기 때문에 요거 풀이 방법 자체를 기억해둬요. 알았죠? 자, 상반 방정식은 너네가 언제 처음 만나냐면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이미 너희들이 만났어. 오케이? 물론 그게 뭐 지금 기말고사 범위긴 하겠지. 그치? 그때 이미 만났고 아니지.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때 먼저 했었어. 이미 봤었어. 특히 센으로 공부했던 애들은 봤을 거고 RTM으로 공부했던 애들은 안 봤을 건데. 자, 상반 방정식이 뭐냐면 x의 4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 여기 자꾸 3승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는 0과 같은 거. 또는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는 0을 떼고 생각했었지. 맞나요? 자, 요런 형태의 문제 뭐 하기? 인수분해하기. 는 0이 있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수분해하기. 똑같은 얘기다, 그렇지? 자, 그럼 인수분해하는 방법인데 너희들이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저 녀석을 풀려고 하면은 인수정리를 써야 되는데요. 인수정리 써봤자 0 되는 거 못 찾아. 인수정리를 쓰겠다는 얘기는 넣었을 때 0 나오는 놈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이 세 명 왜 이래? 뭐하냐? 그렇지. 알았어요. 너무. 자, 아무튼 인수정리를 쓰려면 넣었을 때 0이 되는 놈을 찾아야 되는데 뭔가를 넣는다고 해서 0이 되는 걸 못 찾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할 수 없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너희들이 마지막 방법으로서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개수들이 대칭인 형태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얘는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칭이고 1과 1 대칭이란 말이야. 그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인수분해에서는 대칭인 다시 개수가 대칭형의 뭐 인수분해 뭐 이렇게 나왔겠지. 그렇지? 자, 요거 어떻게 풀어냈었지? 중간에 일단은 그렇죠. 뭐요? 뭐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인수분해에서 이미 배웠던 애들은 뭐라고 배우냐면 x제곱으로 묶어줍시다 라고 배우고요. 그리고 이게 는 0이 있는 방정식에서 처음 배우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눕시다 라고 배워. 오케이? x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는 0이다 그렇지? 네. 이 방정식을 먼저 배운다고. 묶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양면을 x제곱으로 나눠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나눴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해줘요? 요 두 개를 가지고 그렇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로 빠져도 돼서 나가죠. 바꿔줄 수 있죠?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가지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 더하기 4가 있어요. 그 4랑 얘를 더해서 2로 고치자. 그럼 는 0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뭐 하냐면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녀석 자체를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을 하려고 하다. 그러면 그놈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네.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그 동그라미에다가 마이너스 1, 동그라미에다가 마이너스 2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잠깐만, 병수 여기 보이니? 보여? 이렇게 됐을까? 자, 다시 동그라미에다가 마이너스 1, 동그라미에다가 마이너스 2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다, 그렇지? 됐나요? 또 왜 쳐서 이렇게 미쳤어? 정신 안 차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x 더하기 x분의 얘도 x 더하기 x분의 1.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이 다시 뭐 해야 돼? 이 분수 형태의 방정식 풀 수 있냐? 이런 방정식 풀 수 있어 너네? 못 풀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워왔던 애들은 그제서야 다시 뭐 하라고 하냐면 양변의 x제곱을 다시 곱하자 라고 얘기를 해. 그럴 바에야 사실은 x제곱을 묶어놨으면 따라다니니까 실수라도 안 할 수 있지 않냐. 앞에 x제곱이 있는 거 뻔히 보이니까. 그치? 네. 그래서 나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세요 말고 그냥 묶어주세요로 기억을 하라 그래. 인수분해에서 그래서 일부러 먼저 가르치고 넘어와. 그러면 그 x제곱, x가 두 개 곱해진 거를 하나는 여기다 곱하고 하나는 여기다 곱해주면 얘는 뭐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는 0입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두 개, 2차식 두 개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잖아. 그럼 이제 뭐 하래? 이 문제. 몇 번이어서 정말 방정식? 26번. 뭐 하세요? 근을 구하세요. 이제 2차 방정식은 근 찾을 수 있거든. 여기서도 근 찾을 수 있잖아. 맞지? 네. 여기서는 근 어떤 거 나와? 1이라는 중근 나오고요. 여기서는 근 어떤 거 나와? 근을 직접 찾으라고 하니까 3배씩 그래. 그리고 써야 된다 그렇지? 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3. 즉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r 나누기 이렇게 이제 허근 두 개, 실근 하나 이렇게 찾아오면 되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한 방법으로서 방정식이 어떻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항으로 가운데 항이 지금 x 제곱이지 얘로 묶어주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네. 요거 풀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지금 상반 방정식 뭔가 처음 본다, 잘 몰랐었다 하는 사람들 이거 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역시 28번은 상반 방정식의 형태로 해서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로 넘어갑니다. 28번 문제 요거는 뭐 너희들 학교 시험에는 엄청난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28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고 너희들이 오메가처럼 또는 상반 방정식처럼 잘 한번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알았죠? 잠깐만.
그래서 28번 문제 좀 집중해서 풀어보고 다 된 사람들은 테마 5번으로 넘어가 있으세요. 은영이 뭐? 아니 안 돼. 이거 XX씩 나오는 거 같아요. 뭘? 여기 하나에다 이거. 그러니까 x가 두 개 곱해진 거잖아. 하나는 여기다 곱해놓고 하나는 여기다 곱해야 돼. 아 뭐야? 장난 아니야? 아 그런 거구나. 아 왜?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랬구나. 내가 설명을 너무 하겠구나. 알았어. 자세히 해줄게. 오늘 아마 방정식 파트 다 할 것 같아요. 부등식 조금 할 수도 있고.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엘반이랑 진도 똑같아지는 거야. 엘반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 너희들 이제 29번 풀 수 있는 사람 또는 31번 풀 수 있는 사람들은 풀고 계세요. 2차 방정식 나랑 안 했다 또는 2차 방정식을 뭔가 제대로 다시 한번 배워봐야겠다, 개념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오케이? 자,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립해야 되는 거야. 방정식 2개 이상을. 2개를. 자, 방정식 2개를 연립을 할 거야. 그때 하나가 2차가 되기만 해도 그 놈은 연립 2차라 불러. 다른 놈은 2차가 되든 2차보다 차수가 낮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자, 그럼 제일 기본적인 거는 차수가 낮은 거. 1차랑 2차를 연립합시다. 이게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2차와 2차가 있는데요. 교육과정에서는 또는 교과서에서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다른 2차식 두 개의 형태가 없어.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얘는 뭐냐면 1차와 2차를 연립합시다는 반드시 너희들이 1차를 2차에다 대입해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럼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1차식이 x 플러스 y는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y를 마이너스 x입니다. y를 마이너스 x로 치환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어디다가? 밑에 있는 2차식에 막 y제곱이 섞여 있겠지. 맞나요? 거기다가 y 자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러면 x에 대한 몇 차식으로 바뀌어? 2차식으로 바뀌지.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 수 있거든요. 그럼 x 값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기본적으로. 그럼 그에 따라 y 값도 하나하나씩 나오겠지. 그래서 해는 몇 쌍? 2쌍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x의 개수에 따라. 알았어요? 알겠어요? 아무튼 잘 기억해 둡시다. 1차와 2차가 주어졌다. 너희들은 뭐 한다?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2차와 2차가 주어지는 경우 너희들이 교과서에서 또는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 하나만 딱 배우고 넘어가냐면 둘 중에 한 식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녀석을 먼저 인수분해 해주세요. 오케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가 예를 들어서 x-y 곱하기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 되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인수분해 된 이 식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가 0입니다. 즉 y가 x입니다. 또는 얘가 0입니다. 즉 y가 마이너스 x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식이 나왔어? 아까 여기서 봤던 1차식이 나와요. 그럼 그 1차식을 어떻게 하세요? 얘를 두 번째 2차식에다가 대입해주세요. 알았어요? 즉 그 두 개를 다시 한번 연립해주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1차식, 2차식에서 해가 2쌍이 나오면 여기서는 여기서 2쌍, 여기서 2쌍이면 총 해는 4쌍이 나올 수 있다. 알았어요?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몇 번이냐면 29번, 30번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들 지금 미리 혼자 풀고 있던 사람들 몇 번 풀고 있나? 29번, 30번 둘 다 풀었나? 뭐 29번 하나 풀었거나 하겠다. 그치? 너 아직도 여기 만들고 있네. 너 이거 안 풀니? 네? 열리 만들어? 그거는 좀 이따 붙여놓으면 되잖아. 지금 갑부하는 게 문제냐? 네? 설명이 문제 아니냐? 아 자, 아무튼
요거 29번, 30번 문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네 번째 형태의 2차 방정식 너희들 나랑 배운 애들은 이미 다 설명했을 거야. 근데 많은 문제를 풀지는 못했을 거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차와 2차를 연립하는데 인손에 안 되는 형태의 문제. 요즘은 미리 얘기하면 요 녀석의 비중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줄어들었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보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도 문제 풀지는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있으면 풀어주고 없으면 굳이 찾아서 풀진 않을 거야. 여기 테마 교재에도 이 내용은 빠져 있어. 이쪽은 이제 너희들은 거의 교과서 문제에서는 발전 문제에서 한번 볼까 말까 또는 모의고사에서만 나오게 될 거예요. 알았어요? 비중이 그만큼 굉장히 줄어서 방학 때는 내가 일부러 찾아서 풀어줬었는데 이제는 요번에는 설명만 하고 풀진 않을 거야. 근데 알아는 두세요. 모의고사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첫 번째, 모든 이창을 그렇지 한 방에 소거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세요. 알았나요? 오케이? 네. 모든 이창을 한 방에 소거하게 되면 몇 차 항들만 남아? 1차. 1차 항들만 남으니까 결국에 뭐가 만들어진 거? 1차식이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x, y에 대한 1차식. 그럼 거기서는 아직까지 해가 안 나온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둘 중에 좀 심플한 녀석이랑 같이 그 나온 2차를 소거해서 나온 1차식과 둘 중에 심플한 녀석 하나를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연립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야. 알았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2차는 소거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식? 1차식이랑 둘 중에 누구? 좀 심플한 녀석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두 개를 다시 한번 연립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2차를 한 방에 소거 못해. 어떤 것처럼 x제곱 더하기 막 2y의 제곱이었는데 밑에 있는 식이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래. 2차는 소거 되니? 네. 안 되지. 맞나요? 그럼 2차는 소거 못해. 그러면 뭐 해? 그렇지. 상수항 소거하는 형태의 문제도 나옵니다. 알았나요? 네. 그럼 상수항 소거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수. 반드시 그렇지. 인수분해 되는 식이 만들어지게 돼 있었어. 오케이? 인수분해 안 되면요. 그런 문제 없었으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근데 요즘은 인수분해 항상 소거하더라도 인수분해 안 되거나 인수분해 하기에 너무 복잡한 식들이 많이 나와. 그게 요즘 문제들이 추세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 얘네들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녀석이 있다 그랬지. 그게 뭐지? UV. 시험용. 덥지? 그치. 나만 더운 거 아니지. 그래, 내가 갱년기가 아니야.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어떤 문제냐면 교과서식 또는 센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x, y는 다 대칭형이에요 라고 불러주고 나는 뭐라 부르냐면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식들로 주어질 거야 라고 설명을 하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시오? 얘네들을 U로, 얘네들을 V로 치환해서 푸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가 있고 너네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런 말 하면서 예전에는 UV로 치환하지 않더라도 이 방법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오케이? 그런 문제들이 위주였는데 요즘은 얘네들이 거의 내용 설명 자체를 안 하면서 얘네들로 나오면서 요걸 배운 애들도 상수항을 소거했지만 인수분해 안 되거나 인수분해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등장할 거야. 그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쳐다봐.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봐. 예를 들어 몇 번? 32번 같은 문제. x 더하기 y죠. 밑에는 x, y 있죠? x 더하기 y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 알았나요? 오케이. 너희 또는 몇 번? 31번 문제 봐봐. 2차는 소거 안 되지? 상수항 소거 할 수는 있겠지. 위에 거 3배 밑에 거 10배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뭐 돼? 인수분해 되는 식 나오기는 한다. 네. 오케이. 인수분해 돼요. 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방식으로 요걸로도 한번 풀어보고 UV로 치환해서도 한번 풀어봐.
한 31번은 좀 옛날 문제잖아. 뭐 상수항소해도 풀 수 있는 문제, 저걸로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요즘은 이걸로만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얘도 알아두면서 얘로 반드시 귀찮아도 얘가 좀 귀찮아. 얘로 한 번 더 연습을 해줘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방식 너희들이 반드시 잘 정해두세요. 알았나요? 요거 잠깐 시간 줄게요. 정리 한번 해봐봐요. 이거 뭐예요? 아니 정리하고 나서 뭐 다 푼 사람들은 31번 한번 풀어봐. 그러면은 정리 다 되면은 풀이 다 되면은 내가 29번이랑 31번 두 개 하나씩 풀어줄게요. 오늘 엄청나게 속성으로 배우겠지. 네. 여기서 경수랑 은경이 그리고 은희 그리고 도윤이 너희들은 혹시 뭔가 개념 설명이 좀 부족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한다 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야. 도윤이 맞나? 동윤인가? 동윤이. 동순이랑 헷갈렸다. 아무튼 너희들은 그런 단어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야 된다. 알았지? 알았어요? 뭐 수업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수업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설명했던 거거든요. 12월부터 지금까지 수업 한 번도 안 들었네요. 5개월 동안? 아니 선생님 12월에는 이따 별로 뭐 아니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알았어. 이거 31번 풀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줄게. 너 먼저 이거 알았지? 자, 아무튼 방금 불렀던 너희들은 지금 나랑 앞부분 개념 설명 안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쪽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을 거야.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 따라. 본인도 혹시나 있으면 너도 좀 늦게 와서. 알았지? 뭐 수업 때 얘기하기 좀 그러면은 뭐 쉬는 시간이 아니면 문자로라도 보내놔. 그러면 따로 보충 날짜 잡아가지고 설명 한번 해줄게. 그리고 벌써 지금 뭐 보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내 강의 항상 유튜브에 올려두는 거 알지? 유튜브에 올려주는 1차적인 목표는 목적은 뭐냐면 혹시 결석이 발생했는데 내가 바로바로 보충이 안 되는 경우, 그치? 그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연주 열심히 보고 있었지? 그치? 그게 1차 목표고 그리고 만약에 들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나한테 얘기해서 보충을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내가 저 강의를 항상 녹화해서 올려두고 끝나도 학기가 끝나도 특강이 끝나도 안 내리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중에 보고 복습하라고. 혹시 지금 방금 누가 얘기한 것처럼 오메가가 잘 이해 안 돼요. 내가 오메가만 강의를 한 3개 4개 올려놨을걸. 12월달 강의, 자물쇠 때 강의, 내신 대비하면서 했던 강의 3번이네. 3번은 올려뒀을 거야 최소한. 오케이? 그럼 그거를 찾아서 보면 되잖아. 그때 너희들이 숙제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 시험 공부를 하면서 뭔가 오메가 잘 모르겠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 한번 다시 한번 보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혹시 앞에 빠진 부분들에서 뭔가 한번 강의 보면서 유튜브 강의 보면서도 한번 복습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 뭐라고? 시험법이 어디부터예요? 너희 학교 시험 범위요? 나한테 물어요? 많이 예민해지셨어요. 아니 너희가 얘기를 해줘야지. 연립방정식 너희가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연방부터 이동까지 해야 되잖아. 어디부터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처음이에요. 쳐도 들어가? 아니 너도 나한테 저희 고차 이거 끝났어요. 유경에서 뭐? 저희 고차 시험 끝났어요. 너희 고쳐 끝났어요. 여기 안 거기서 들어요. 뭐 했냐? 연립 2차 방정식. 들어간다니까요. 연방 연립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3차 4차 뭐 근거 예수 이런 거고, 연립방정식은 그거 지금 한 거 연립 2차. 너 은경이한테 뭐 했냐? 뭐 했길래 그렇게 시계 맞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때릴 리가 있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이상한 캐릭터야. 자, 29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29번 문제는 너희들한테 그냥 연습을 해보라고. 인수분해가 연습인 게 아니라 29번에 이미 뭐 했어?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
그치? 만약에 이게 정계된 식이었다면 이 문제인 거고 지금은 29번, 30번은 우리가 일부러 인수분해를 내가 해놨어. 오케이? 그럼 29번 문제 봅시다. 29번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x-y에다가 x-3y를 곱하면 그게 0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x와 y를 곱하면 6이에요.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연립하세요. 해를 구하세요. 저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뭐 하세요? 위에 거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되어 있어요. 그럼 얘 첫 번째 식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y가 x입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밑에다 쓰자. 첫 번째 식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y가 2x입니다라고 하는 식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얘 아니면 뭐야? x가 3y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위에 거 하나 건드렸잖아. 밑에 거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그럼 여기에 y 대신에 2x를 대입하세요. 왜? 이 녀석 1차식이 나왔잖아. 그럼 아직 안 쓴 식 얘는 무슨 식? 몇 차식? 2차식. 이거 1차식 아니에요. x와 y를 두 개 모든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개 곱하면 2차식인 거야. 2차항이에요 얘는. 자, 그럼 여기서 뭐 하세요? 1차를 2차에 그렇지 대입하세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지. 인수분해 했더니 첫 번째 크기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 그러면 힘들어. y 대신에 2x를 넣어봐. 그러면은 2x의 제곱이 얼마요? 6이요. x 제곱은 얼마요? 3이요. 따라서 x는 얼마요? 플러스 루트 3이요. 오케이. 그러면 x가 루트 3일 때 y는 얼마요? 2루트 3이요. 그럼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는 얼마요? 마이너스 2루트 3이요. 그렇죠. 자, 두 개의 해를 찾았네. 두 쌍의 해를. 자, 그럼 두 번째 뭐예요? x 대신에 3y를 역시 밑에다가 대입해봐. 그럼 뭐죠? 3y의 제곱이 6이요. 그럼 y 제곱이 얼마요? 2요. 그럼 y는 얼마예요? 플러스 루트 2요. 그럼 y가 플러스 루트일 때는 x는 얼마요? 3루트 2요. y가 마이너스 루트 1일 때는 x는 얼마? 마이너스 3루트 2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자? 두 근의 합의 최대값 찾으세요. 두 개 더했을 때 최대인 거 어디 있어? 얘는 일단 아니지. 음수니까 제외. 음수니까 제외. 3루트 3 아니면 4루트 2. 둘 중에 큰 놈이 다 되지. 4루트가 그냥 3루트 3이 그냥. 네 아닌 잡지. 4루트가 크죠? 4루트 2는 루트 30이고요. 3루트 3은 루트 27이에요. 제가 커요. 네. 자, 그 다음 어떤 문제 볼 거냐면 31번을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게. 하나는 얘, 하나는 쟤. 알았지? 자, 편하기는 얘가 편해. 오케이? 근데 요즘은 이렇게밖에 못 푸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두 번 풀어주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아무튼 모의고사 나오면 일단 저렇게 생각해 풀 수 있는 거 맞는지 아닌지 풀어봐. 그렇게 풀린 거 같아, 문제만. 이렇게 풀어봤다가 안 돼서 다르게 푸는 게 기본적인 풀이 방식. 되게 기본적인 연립인데 그게 시간이 오래. 기본적인 연립인데 거기서 시간이 걸려서 얼마나 걸려? 그리고 뻔히 보여. 개수가 겁나 지저분해. 상수항을 소거시키려고 했을 때 어떤 식의 개수들이냐면 23, 17 같은 거. 누가 봐도 이거 개수 맞추려고 하면 이상하지 않니? 얘는 뭐예요? 미구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게 나온 거야. 아무튼 위에 게 지금 10, 앞에 게 3. 자, 두 개 봅시다. 일단 연립해서 뭔가 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 봐. 혹시죠? 자, 여기서 뭐죠? 두 개를 연립해야 돼요. 위에 거 2차, 밑에 거 2차. 아닌데. 방금 얘기했지? x, y는 2차항이야. 2차와 2차를 만났어요. 맞죠? 자, 2차와 2차를 만났습니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2차항 소거? 안 돼요.
상수항소거 네. 할 수 있어요. 위에 거 위에 거 3배 는 30. 밑에 거 10배 10xy 30. 두 개 빼. 3x 제곱 마이너스 10xy 더하기 3y 제곱은 빵. 1, 3, 3, 1, y, y, x, x.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얘는 인수분해 됐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x 빼기 3y에다가 그렇지 맞지? 방금 3x 빼기 y가 0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29번과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줬죠. 그럼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랑 뭐 위에 게 간단해 밑에 게 간단해. 밑에 게 쉽지? 밑에 거랑 같이 연립해주면 될 거예요. 이하 과정은 생략할게요. 똑같으니까 29번 30분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뭐다? 시간. 그렇지. 저 녀석 첫 번째 녀석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뺄 수 있습니다. 밑에 거는 그냥 지 혼자 xy예요. 모든 식들이 x 플러스 y랑 xy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식이다, 그렇지? 이거 얘기한 거였어, 내가 말한 게. 알았니?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x 플러스 y를 u로, x 곱하기 y를 v로 치환을 해봐요. 밑에 거 지울게요. 그러면 위에 거는 어떻게 되지? U 제곱. u제곱 마이너스 2v는 10. 밑에 거는 v는 3. 얘는 이 문제가 훨씬 쉽다, 그렇지? v가 3이라잖아. 네. 그럼 대입하면은 u제곱 마이너스 6은 10. u제곱이 뭔데? 2. 10. U가 2. 4. 4. 너 지금 요 마이너스 6이랑 10을 그냥 더해서 4 했지? 네. 마이너스 6이 넘어가서 플러스 6 돼야지. 네. 16. 그래서 u는 뭐예요? 플러스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어. 네. 맞지? 네. 그게 뭔데? X 플러스 Y. 그렇지.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y가 4일 때, 두 번째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일 때. v는 얼마요? 3이요. x 곱하기 y는 3이요. x 곱하기 y는 3이요. 이 식들 다시 한번 열리도록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 1차와 2차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좀 복잡해. 그게 그 과정이 귀찮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많이 안 했어. UV 나는 거의 잘 몰랐어. 왜? 안 하고도 풀 수 있으니까. 난 이 방법들이 훨씬 쉬웠거든. 근데 예전에는 이걸 UV를 안 쓰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지. 근데 요즘은 UV를 안 쓰면 못 푸는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꼭 이 방식들 귀찮아도 익혀둬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프레임 걸렸어? 자, 아무튼 그래서 32번도 방금 내가 푼 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풀이가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 테마 6번의 별표. 자, 정리하실 거 정리 다 되신 분들은 33번 풀고 있어요. 정리 아직 덜 됐거나 정리해야 된다 아니면 질문 있는 사람들 나 부르세요. 아까 민선이 질문 있다며? 그거 없어졌어요. 어? 쌤, 근데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엎드리세요. 36번이요. 테마 6번, 테마 6번. 뭐 풀어요? 33번? 쌤, 이거 그거 아니죠? 맞아요. 그래요? 그거예요. 뭐 풀어야 돼?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맞아요. 그거 진짜 맞아요? 조목조목? 아니요. 조립제법으로도 풀 수 있으면 풀어봐. 근데 이거 쓰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33번 문제의 풀이는 세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험법이 아니지 않아요? 너는 아니야. 왜 순서 뒤집박죽이 순서? 그래서 전에 맞다. 이거 기말고사 대비 교재를 내가 한 2주, 3주 전부터 계속 언급했었지. 얘가. 그치? 요 교재가 왜 순서가 뒤집박죽이냐면
순서가 뒤죽박죽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여태까지 배워오던 게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뭔 개소리냐면 너희가 배워오던 거는 그냥 이제 공식들을 먼저 쫙 알려주잖아. 그 공식에 맞춰서 문제 순서를 깔아놨어. 근데 사실 생각의 흐름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처럼 생각의 흐름이 쭉 이어지는 거야. 특히 도형의 방정식 가보면 알 거야. 난리도 아니야. 도형의 방정식 딱 시작하자마자 원방 나왔다가 평면접표 나왔다가 이등 나왔다가 원방 나왔다가 직선 나왔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랑 전쌤이랑 이제 만들면서 교재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 있고 문제가 개념이 이제 흘러가는 순서가 있단 말이야. 공식을 알려주는 순서 말고 개념이 점점 어려워지는 순서. 그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재구성해놨어요. 그래서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누구랑 얘기하나요? 대박. 듣고 있어요. 알았어요. 풀었어? 오, 새끼. 잘했어. 오, 오케이. 왜 안 풀고 있어? 모르겠어? 풀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세 가지예요. 오, 새끼. 윤선 씨. 자, 거기까지. 근데 풀게요. 아니, 뭐 항상 문제를 풀 때 내가 끊는 이유는 대충 너희들이 어떻게 푸는지 방향을 봤으니까. 자, 이 문제는 일단 한번 보자.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치, 현영아? 현영 씨. 아, 그래? 대답이 없길래. 자, 한번 볼게요. 얘가 일단 그냥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 오랜만에. 자, 네? 응? 자, 제일 기본 풀이가 뭐냐면 조립제법. 근데 정확하게 이 방법을 얘기를 하면 조립제법이 아니라 뭐야? 인수정리겠지. 즉 인수정리니까 뭐 하고 있는 거? 인수분해 하고 있는 거야. 그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는 뭔데요? 결국 근을 직접 찾겠다는 얘기지. 맞지? 유치해 또 왜 저래? 아, 정신 나갔어. 자, 근을 직접 찾아서 푸는 문제가 첫 번째 풀이 방식. 두 번째가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 지금 뭐야? 둘이 똑같이 풀었어. 쳐다보면 뭐해? 자, 두 번째 풀이 방식이 근과 계수의 관계. 오케이? 근데 요걸로 풀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나? 그래요. 자, 세 번째 풀이 방식은 김동선, 유기선, 너네들이 지금 푼 풀이. X-A. 인수분해된 구의 형태를 이용하는 거. 즉, X-A, X-B, X-C, X-D를 이용하는 거. 아까 2번 문제 이렇게 풀었잖아. 오케이? 요게 바로 떠올라요. 자, 조립제법 하고 있는 거는 설명 안 할게요. 오케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알았지?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냐면 지금 저기서 알고 있는 거는 알파 더하기 100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요? 2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그냥 점점점 할게. 두 개씩 더한 녀석들이 얼마요? 마이너스 6이고 ABC 더하기 BC D 더하기 점점점 세 개씩 곱한 녀석들이 뭐예요? 마이너스 22개요. 그 다음 뭐예요? A, B, C, D 뭐예요? 마이너스 7이에요. 이거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죠. 네, 됐죠? 오케이? 이하 과정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근각계수 관계 이용을 내가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 후의 형태를 유추해서 풀고 있는 거겠지. 맞죠? 이 식을 전개하라는 얘기야. 주어져 있는 식을. 그게 두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는 뭐냐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저 방정식이 요렇게 된 거야. 는요. 그렇게 해서 A, B, C, D가 나온 거야. 그러면 는영 떼고 그냥 누구만 좌변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저 식이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구하라고 하는 문제 누구?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D 플러스 1 이 구하라고 하는 놈을 뭐로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을 4번 곱해. 그럼 그대로 똑같다 그치?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4승은 1이니까 그럼 뭐예요? 마 1, 마 A, 마 1, 마 B, 마 1, 마 C, 마 1, 마 D. 오케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이에요. 그래서 저기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지. 1 플러스 2 빼기 6 마이너스 22 빼기 15가 답이야 이게. 얼마나 심플하니? 그래서 알려주는 거였어. 이번에서 33번, 34번 지금 이 테마 6번 문제를 별표 치려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생각의 흐름을 깨보자. 평소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거 말고. 오케이? 이건 사실 별거 아니잖아. 이게 뭔데? 사실 인수분해 답은 아니야? 맞니? 또는 인수분해를 하긴 좀 그렇다. 인수 정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고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알았어요. 와, 씨. 와우. 20분 남았어요. 축하합니다. 아니네. 부등식 나가지 마요. 부등식? 나가지 마요. 왜요? 그냥 힘들어? 나 테마 9번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부등식의 기본이지. 테마 8번은 난 안 해. 테마 7번, 9번 딱 2개만 하자. 네. 오케이? 테마 8번 안 하는 이유 알지? 나랑 저좀 많이 수업했던 사람들. 활용 문제는 내가 백날 100문제를 풀어봐야 문제는 다른 문제 나와. 알아서 100문제 풀어주고 200문제 풀어봐야 다른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활용 문제는 너희들이 직접 고민을 먼저 해야 돼. 근데 활용 문제는 결국 뭐냐면 너희들한테 식을 세워보셈. 식을 세울 줄만 알면 그 식은 매우 심플할지언니. 오케이? 그래서 식을 너희들이 한번 세워보세요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놔야 돼. 모르겠다고 무조건 별표 활용만 나오면 그냥 별표 치고 난리 났지. 그렇지?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똑같아. 그게 1학년 때부터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알았어요? 그럼 활용 문제 보면서 너희들이 한번 식세는 연습만 해보고 요 테마 7번에서는 사실 야 뭐 임마 생각 안 나. 형 뭐 안 한다고? 많이 나간다.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자, 테마 7번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부정방정식. 오랜만이다 그지? 네. 자, 부정방정식 문제는요 뭐냐면요 뭐예요? 이건 연립이야. 이건 너희들 시험 보면 다 들어간다. 부정방정식 잘 드러나야 돼. 알았니? 연립에 나오는 거야.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걔를 구할 수 없는 상태. 오케이? 해가 너무 많아서 구할 수 없는 상태. 즉 너희가 보고 있는 몇 번? 35번 같은 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x, y 문자 두 개잖아. 근데 방정식에 뭐 근을 찾아보래.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중석상 찾아보래. 이런 형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근을 구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근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한 가지 조건을 식이 아니라 한글로써 제공을 할 거예요. 근이 아니라 실수 xy에 대해서 라고 주거나 또는 정수 xy에 대해서 라고 제공을 한다고 했었어. 맞나요? 네. 네. 또는 정수가 아니라 지금처럼 자연수일 수도 있고. 자, 실수 조건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부정방정식 문제에 이 교재에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센 교과서 또는 교과서는 잘 없이 센 또는 RPM 또는 정석 문제 아무튼 집에 있는 문제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둬야 돼. 알았어요? 했던 거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해봐요. 자, 그럼 실수 조건은 일단 목표가 뭐였지? 제곱제곱. 그렇지, 제곱. 그리고 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우변이 뭐예요? 딱. 그러면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x, y에 대한 식 x 더하기 1, y 빼기 1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x, y가 실수면 안에 있는 녀석들도 실수야. 실수를 제곱했어. 음수가 나오니? 절대 나올 수 없지. 양수가 나오면 0이 될 수 있니? 없죠. 그래서 무조건 뭐가 되시오? 얘도 모두 0이 되시. 이런 형태의 문제였고
요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은 오히려 센 문제 하면서 엄청 자세히 다뤘어. 오케이? 그래서 강의 부정방정식 쪽, 아마 연립방정식 쪽일 것 같은데 그쪽 강의 한 번씩 다시 한번 봐봐요. 알았어요? 오케이? 이미 센 애들하고 많이 한 애들이 많아서 그럼 나랑 이제 부정방정식 안 한 사람들은 오! 이걸 왜 지워? 질문을 하면은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센 문제로. 왜 웃어? 왜 웃어? 내가 많이 고프네. 자, 그러면 너희들 오늘 왜 이렇게 실실대지 애들이? 아니 뭐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실대고 있어. 바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구? 정수조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정수조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한 후 뭐 하시오? 인수분해하시오. 내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문제집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적당히 변형을 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답을 알고 그렇지, 그렇지. 답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1이라고 하는 상수항을 3 더하기 4로 해석하면 뭐겠어? 마이너스 3 더하기 4로 해석하는 거예요. 답을 아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4로 해석하지. 어떻게 그렇게 쪼갤지, 마이너스 4라고 5로 쪼갤지, 마이너스 5랑 6으로 쪼갤지 어떻게 알아? 천재가 아닌 곳이야.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합시다가 아니라 뭘로 너희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 상수항을 무시하고 라고 이해를 해봐. 그러면 너희가 xy 더하기 x 빼기 y 마이너스로 가잖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2는요 이렇게 왜? 저 마이너스 2가 진짜 자, 아무튼 그래서 상수항을 보지 말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봐. 여기서 얘를 무시하고 인수분해를 하겠다. 얘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수항은 내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니까 상수항을 얼마를 쓰든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보지 말고 일단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봐.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합시다? x로 한번 묶어볼게요. 이게 일단 기본 풀이니까 x로 한번 묶어봅시다. 그럼 y-1이에요. 그럼 인수분해를 할 거면 y도 역시 y-1의 형태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공통 인수로 묶을 수 있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어떻게 합시다? 얘를 복 가린 채로 y-1의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다 치자. 맞죠? 그럼 새로운 상수항 1이 생겼지? 마이너스를 할 거야. 또는 원래 상수항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3을 써주면 되죠. 네. 는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y-로 묶어주면 x-를 묶여 들어가고 옆에는 3이 있어요. 그러면 xy가 정수 또는 자연수였어. 자연수라고 하자. 그럼 얘랑 얘를 곱해서도 결국 정수 또는 자연수가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럼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3을 만드는 방법은 4개. 자연수는 1과 3, 3과 2개밖에 없어요. 즉 얘네들이 뭘로? 약수의 형태로 나옵니다. 알았어. 자, 다시 상수항을 무시한 채로 인수분해를 해주고 나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어떤 식과 어떤 식을 곱한 상태로 옆에는 상수항이 적당히 변형되면서 어떤 값이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식?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되고 얘도 정수가 되다 보니까 얘의 어떤 수? 약수들로 이루어질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몇 번? 35번 문제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2가 0이래요. 자, xy에 대한 방정식에서 뭐 자연수 xy의 순서상, 얘들의 순서상을 찾아보래. 해를 찾아보라는 형태의 문제였지. 너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항 무시한 채로 공통인수 묶으려고 해봐.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거 합쳐 있으면 끝난다, 그치? 그럼 앞에 거는 x 플러스 y, x 빼기 y. 그럼 얘는 x 플러스 y. 그럼 는 12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x 플러스 y라는 인수를 묶어주면은 x 빼기 y 플러스 1이 됩니다. 그게 10이니까 얘가 얼마? 1과 12, 얘가 2와 6, 3과 4, 4와 3, 6과 2, 12와 1 이렇게 해서 뭐 6쌍 해서 답을 바로 찾지 말고 여 중에서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겠지. 네, 그거를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은 요거는 불가능할 거야. 또 뭐 바로바로 보이진 않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너희들이 찾아줄 거야. 얘도 불가능하겠네. 자연수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자연수니까 자연수 더했는데 1 못 만들잖아. 아, 그럼 얘가 짝수라는 얘기는 홀수거나 짝수가 되겠지? 그럼 그걸 빼더라도 짝수인데 여기 1 더하면 홀수가 돼야 되는데 얘 짝수죠. 이런 거 있어요. 보이면 나처럼 찾으면 되고 아니면 이제 가능한지 넣어서 풀어주면 돼요. 얘인 경우에 xy, 얘인 경우에 xy, 얘인 경우에 xy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게 내가 이 부정방정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넣은 것도 있지만 36번이 이게 좀 희한해. 그래서 내가 이거 풀어보려고 한 거고 부등식 제외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 알았지? 숙제는 테마 8번까지. 요거 하나만 하고 시작.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 자, 36번은 너희가 흔히 보지 못했던 부정방정식이라서 가지고 온 거고 그냥 내가 풀어줄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y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이다. 그렇지? 네. 맞니? 자, 요 녀석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상수항 무시한 채로 인수분해가 가능해? 네, 지향이요. 안 될걸요? 네. 얘도 x 플러스 y고 얘는 x 플러스 y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죽어도 깨어나도 없어요. 아, 네. 그래서 xy라는 항을 이상한 걸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상수항만 건들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뭘로 넘어가냐면 실수 조건이라는 게 유사하게 완전 제곱식인 거예요? 네. 좀 독특한 형태의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항상 마이너스 5여야 되지. 는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5 넘어갔어. 는 5. 제곱수를 더해서 5를 만드는 방법은 얘가 1이고 얘가 4거나 얘가 4고 얘가 1인 방법밖에 없어요. 오케이? 1 더하기 2제곱 4. 그거 말고 5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제곱으로 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괄호 안에 있는 녀석까지 다룰게. 얘가 얼마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경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여기서 4가지 여기서 4가지 답은 8가지가 답이에요. 오케이? 아, 이게 제곱이니까요? 네. 좀 독특한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예. 알았어?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너희가 흔히 보지 못했던 문제들 가지고 온 거니까 요거 가지고 좀 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숙제는 테마 8번까지 알았지? 테마 9번 부등식 파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설명하고 나서 얘기해줄게. 여기에서 진짜 기본 성질 설명할 것만 사실은 너희들한테 그것만 설명해가 30분 넘어가요.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끊는 거니까 자, 남은 시간 잠깐 식사하고 모의고사 풀이로 넘어가자.